없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밭 토양은 잡초 종자나 또한 병해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준화된 그런 화훼 작물 재배에서는 일반 밭 토양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실내에서 오랫동안 작물을 재배하는 그 연작을 하게 되면은 그 토양은 여러 가지 염류 집적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분이 또 일정 양은 없어지고 어떤 것도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작을 오래 한 토양은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무게, 또 화분과 식물과 더불어서 색깔이나 질감 이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야 되겠습니다. 토양 산도, 즉 우리가 pH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 따른 선호도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중성을 많이 좋아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지방에서 자라다는 것들은 비가 많이 오면은 토양 속에 있는 양이온이 이렇게 용출되기 때문에 그 수소 이온이 많이 나오게 돼서 약간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 pH가 한 5에서 6 정도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은 대표적인 그 철쭉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양치류, 아나나스, 베고니아, 수국, 또 은방울꽃, 또 여기 덧붙인다면 나무 같은 경우에 소나무과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대표적인 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보다 약간 못한 약산성에 자라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보는 작물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화나 카네이션, 그 다음에 튤립, 나리 같은 구근류, 그 다음에 난초류,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금호초 등이 있고 중성식물은 보통 화단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메리골드나 프리물라, 백일홍, 곽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 알칼리성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원산인 것들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죠. 아주 더운 지방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은데 선인장이나 제라늄, 또 독일 붓꽃, 저베라, 금자나 같은 것들이 이러한 것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지 재배용 토양은 어떤 토양이 될까 몇 가지 나눠서 보면 먼저 1, 2년 초인 경우에 이것은 이제 뿌리를 내리고서 1년 내에 꽃이 피는 혹은 1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이즈를 요하지 않는데 그래서 한 20c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작토층이면 되겠고 배수가 잘 돼야 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비료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질계 토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숙군초를 한번 심어놓으면은 평생을 계속 거기 남아있게 되는 꽃들인데 이런 것들은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작토층이 굉장히 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와 유기물이 잘 보충이 돼가지고 pH를 맞추는 그런 것이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근류는 토양 속에 이제 구근이 큰 습기가 많은 그 영양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썩질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물이 고이지 않게끔 해야 되겠고 또 유기물이 많은 사질계가 가장 이상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토층은 대개 그 구근 높이에 한 3배 정도 심으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구근 위에 뿌리가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4배 정도 조금 더 깊게 묻어야 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튤립이 보이는데 튤립은 밑에 구근이 있고 뿌리가 내리면서 바로 위에 줄기가 올라오지만은 나리 같은 경우에는 구근 밑에 뿌리가 있고 구근 위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근 아래에 있는 뿌리를 하근 혹은 견행근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 구근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위에 있는 상근 혹은 흡수근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로부터 그 물이나 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만큼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근 작물보다 한 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재배용 토양을 보면은 노지와 다른 환경입니다. 즉 밀폐되어 있고 통풍과 환기가 불량하기 때문에 토양 내 염류가 집적될 수 있고 또 여름철에 고온이 될 수 있고 또 겨울철 토양 온도가 우리가 겨울철에 재배는 합니다만은 기온과 달리 토양 온도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전열선이나 온수 파이프 같은 걸 해줘서 반드시 토양 온도를 높여줘야지만은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들이 분해가 돼서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토양 진단하고 객토를 시켜서 혹은 환토를 해서 토양 개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있다가 잠시 오기 때문에 염분 같은 것이 많이 용탈이 되지만 시설 재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염분 축적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수열 재배 내에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왼쪽에 하얗게 보이는 것들은 그 펄라이트 재배를 하고 있는 국화 베드가 되겠고, 오른쪽은 같은 온실에도 국화를 좀 정식을 했는데 일반 밭 토양을 그대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분에 쓰는 토양을 보시면은 우선 그 용기라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양수분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완충력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라든지 pH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되게 흙이나 모래, 부엽토, 토양 계량제 같은 것을 이제 혼합하는 경우가 많고, 하지만 너무 바트기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모래나 이것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들은 이제 소량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이라는 것이 맨 밑에는 좀 배수층이 있고 중간에 이제 배양토, 맨 위에는 예쁘게 보이게 마감재, 보통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기성이 중요하고 또 보수력이 중요해서 난석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관엽식물, 숙근류에는 이제 보비력, 보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트모스나 식양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거리 화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달려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되면은 그 안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경량인 토양 계량제를 이용한 것들 많이 쓰고, 하지만은 이제 어떤 바닥에다 올려놓는 화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화분이 가볍고 지상부가 크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리어 화분의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화분 자체가 무겁거나 아니면은 화분 속에 토양이 무겁게 해서 무게를 잡는 그런 경우가 거리 화분하고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밭을에다가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나무 줄기 같은 것들이 잘린 게 보이는데 이게 부엽토입니다. 부엽토를 섞어서 쓰는 농가에서 많이 쓰는 그런 화분 토양이 되겠는데 시클라멘을 지금 정식한 모습입니다. 많이 쓰는 것은 피트모스하고 펄라이트를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것이 펄라이트고 검게 보이는 것이 피트모스입니다.